혹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있을 때 잘 못해주신 분 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20년 동안이나. 우리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손이 참 고왔어요.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 그 손이 거칠어지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했던 말들이 자꾸 마음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75세 시어머니가 보내온 한 통의 사연입니다. 저는 아주 못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올해 75세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은 남편을 잃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큰아이는 8살, 딸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빠 손을 잡고 학교에 가야 할 나이였는데 갑자기 세상에 엄마 하나만 남게 된 겁니다. 남편 사고로 받은 보상금으로 저는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 크는 걸 보면 그게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갖다 준다고 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지방에 살았지만 학교에서도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서울 명문대 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 없이 키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만큼은 남들 못지않게 키워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같은 반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를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얌전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눈에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애만 안 만났으면 우리 아들은 S대를 갔을 텐데. 결국 아들은 K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S대는 장학금을 못 받지만 K대는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그 여자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3년, 5년, 그리고 10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겠지.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들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나랑 치매 걸린 시할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전문 통역사였습니다. 외국 기업에서 잘 나가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를 3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식사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밤에도 몇 번씩 깨서 확인하고 그 모습은 딸보다도 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목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며 바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힘든 시간은 며느리가 다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도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일주일 보내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조금 더 보내줄 걸, 그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걸 감당할 정도로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한 건데 함께 살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둘이 정말 잘 사는 게 복인 것을 왜 몰랐을까요? 며느리가 잘해서 아들도 회사 생활 잘하고 인정받고 잘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때는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며느리가 늘 못마땅했습니다. 말도 많이 했고 구박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그 아이가 싫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편 떠나보내고 힘들 때마다 아들에게 푸념하듯이 말해온 시간이 아들을 많이 의지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마치 누군가에게 뺏기는 기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둘 낳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등골 빠진다. 하나만 낳아라. 그래서 결국 손주는 하나만 낳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며느리는 그렇게 20년을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착한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거의 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며느리는 대장암 3기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쓰럽고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사돈이 며느리 병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했던 걸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매일 같은 말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렵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아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한마디 해주세요. 얘야, 이 영상 내가 볼지 모르겠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고마웠어.
내가 곁에 있어줘서 엄마는 참 복받은 사람이었어.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이라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말 너무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시절에는 저 같은 시어머니도 많았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